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토크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앤드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어 회화를 정말 오래 붙잡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질문, 왜 영어 회화는 꾸준히 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시작했다가도 몇 주, 몇 달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의지 부족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것들, 특히 비현실적인 목표,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구조,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아주 따뜻하고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어 회화를 꾸준히 못하는 이유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내가 꾸준히 못하는 성격이라 그래. 그런데 저는 상담을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지속이 가능한 방식으로 영어를 설계해 본 적이 없었던 것에 가깝습니다. 영어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삶의 일부로 붙어야 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자꾸 단기간에 끝내야 하는 과제처럼 설계하면 꾸준히가 어려워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먼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게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즐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영어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가볍고 내가 부담 없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예. 영어 회화를 망치는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비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1년만 정말 열심히 해서 유창해지고 싶어요. 물론 가능한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고 환경이 맞고 강도가 엄청나게 높다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성인 학습자에게는 꽤 비현실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는 원래 시간이 걸립니다. 뇌가 말랑말랑한 어린아이도요, 말을 알아듣기까지 몇 년,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표현이 더 풍부해지고 깊어지려면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인은 어떨까요? 이미 모국어가 뇌에 깊이 자리 잡혀 있고 일과 가정과 학업으로 바쁘고 하루 에너지 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언어로 유창함에 도달한다는 건 정말 많은 반복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년 안에 유창해지겠다는 단기 승부보다 영어는 평생 가져갈 프로젝트다라는 관점이 훨씬 현실적이고 건강합니다. 이 관점이 바뀌는 순간 영어는 성격이 바뀝니다. 영어가 빨리 끝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내 인생 길 위에 같이 가는 친구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 말이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실제로 꾸준함을 만드는데 엄청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한이 강한 목표는 계획이 조금만 틀어져도 나를 좌절시키지만 긴 여정의 관점은 내가 잠깐 멈춰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영어를 부담스러운 목표가 아니라 평생 여정으로 보는 법이에요. 제가 목표를 버리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언어의 기한을 너무 강하게 씌우지 말자는 뜻입니다. 1년 안에 유창해져야 한다. 이번에 꼭 레벨을 어디까지 올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해질수록 조금만 계획이 틀어져도 금방 지치고 좌절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영어는 그냥 평생 함께 가는 거다. 그러니 내가 즐기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핵심이다. 결국 꾸준히를 가능하게 만드는 건 근성과 도끼가 아니라 내가 진짜 즐길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영어는 즐기면서 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즐기고 싶은데 영어 자체가 즐겁지가 않은데요? 재밌게 해보려고 시도해봤는데 금방 지쳐요. 맞습니다. 영어 자체를 즐기는 단계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꽤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영어를 즐기는 방법을 찾는 것 자체를 1, 2년짜리 프로젝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내가 영어를 꾸준히 즐겁게 할 수 있는 방식은 뭘까? 이 질문에 답을 찾는 데만 해도 솔직히 몇 달에서 1, 2년은 충분히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영어와 친해지는 과정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영어를 즐긴다의 실제 의미는 영어를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영어를 즐긴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영어를 최종 목표로 두기보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더 깊게 즐기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역사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음악, 미술, 요리, 신앙, 심리학, 비즈니스, 육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미 한국어 콘텐츠로 즐기고 계실 거예요. 책, 유튜브, 블로그, 강의 같은 것들로요. 여기에 영어를 하나의 채널로 살짝 추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역사를 좋아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시대나 사건에 대한 영어 다큐를 가끔 한 편 보기. 운동을 좋아한다면 영어 운동 채널이나 영어 헬스 팟캐스트를 가볍게 들어보기.
음악을 좋아한다면 아티스트 인터뷰를 영어 자막과 함께 보기. 책을 좋아한다면 이미 읽어본 책의 영어판 일부를 맛보기로 읽어보기.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블로그 글 중 일부를 아주 짧게 영어로 써보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걸 영어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즐기고 있는 활동 중 일부만 영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영어 공부해야지라는 부담보다 원래 좋아하던 걸 하다가 덤으로 영어가 따라온 느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역사를 즐겼는데 부산물로 영어가 따라오는 구조. 저는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비유예요. 영어를 목표가 아니라 친구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영어를 너무 거창한 목표로 세워두고 매번 정면에서 마주보며 이번엔 꼭 잘해보자.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해. 이렇게 힘을 주면요. 오히려 부담이 커집니다. 사람 관계도 비슷하잖아요. 상대에게 부담을 잔뜩 주면서 우리 꼭 친해져야 해. 라고 다가가면 오히려 한 발 물러서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정면에 세워두고 너를 정복하겠다가 아니라 영어라는 친구를 옆자리에 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함께 향해 걸어간다고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영어를 향해 걷는 게 아니라 영어와 함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 걷는 것. 이렇게 관점이 바뀌면 영어에 대한 압박감이 줄어들고 대신 같이 놀 수 있는 친구 같은 느낌이 조금씩 생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영어 친구와 함께 떠나는 긴 여행을 마음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3개월만이 아니라 앞으로 1, 2년은 영어라는 친구와 진짜 친해질 방법을 찾는 여정을 떠나보자. 이 여정에는 완벽한 날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한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루하루의 완벽함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어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즐길 거리들을 계속 찾아보는 태도입니다. 이 친구와는 어떤 활동이 제일 잘 맞지? 무슨 얘기를 할 때 제일 재밌지? 이걸 계속 탐색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성장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기서 토클랩 이야기를 아주 잠깐만 보태볼게요. 오늘의 핵심은 마음가짐과 관점이지만 그럼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죠?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토클랩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영어를 억지로 목표물로만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주제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듬으로 사람들과 함께 말하면서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요. 토클랩에서는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주제를 신청하면 그 주제로 워크시트가 만들어지고 AI 코치와 함께 예습하고 랩에서는 외국인 호스트와 동료 학습자들과 실전 대화를 하고 다시 피드백을 가지고 복습하면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말하는 경험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친구를 혼자 책상 앞에 앉혀놓고 괴롭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주제와 사람들 속으로 초대해서 같이 웃고 말하고 실수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오늘 영상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영어를 연결해보고 싶으신가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르고 그 좋아하는 것을 영어와 연결하는 방법도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영어와 연결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예를 들면 나는 어떤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걸 영어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예전에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다. 아직 시도는 못했지만 언젠가 이런 방식으로 해보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셔도 정말 좋습니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보면서 와, 이런 방법도 있네? 이건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영어 여정이 훨씬 덜 외롭고 더 풍성해지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어 회화를 꾸준히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단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목표와 즐길 수 있는 구조의 부재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평생 친구로 두고 내가 이미 좋아하는 것들과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가볍지만 길게 가져갈 때 비로소 영어가 내 삶에 자연스럽게 붙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루틴 만들기와 구체적인 학습 설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올려둔 영어 루틴 관련 영상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마음가짐과 관점 위에 구체적인 루틴 설계가 더해지면 영어라는 친구와 훨씬 오래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어 여정이 조급함과 죄책감이 아니라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토클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